네, 오늘의 사연자 닉네임 쩡이랑님 37세 온라인 쇼핑몰 팀장님으로 계시고 월 소득이 380만원 경기도 남양주에서 남편과 자녀 2명과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주도자가 되고 싶은 4인 가족 재테크 도와주세요. 남들은 투자도 하고 좋은 집도 사던데 우리 가족만 여기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남양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한결같이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던 아빠, 열심히 돈 모으며 아파트 사겠다 꿈꾸던 엄마와 함께요. 처음에는 모두가 엄마의 꿈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고? 아빠와 우리가 의심할 때 엄마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IMF가 찾아오고 평생 꿈이었던 아파트를 포기했어요. 그 후 엄마는 세상을 떠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IMF를 겪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생계가 한번 무너지면 쉽게 회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저는 14살부터 알바를 시작했고요.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포기하고 살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이 삶이 나아질 수 있을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던 참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버스비 없어서 학교 못 가면 어쩌지? 살고자 알바했던 14살의 저를 한없이 보듬어주던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과 대출을 받아 전세 7천만 원으로 신혼 생활을 시작했고 임대 아파트에서 5년 정도 살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생각할 때 공공분양에 당첨이 됩니다. 공공분양 아니면 갈 수 없겠다 생각했던 깨끗하고 조용한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던 순간이 기억나요. 그간 맞벌이 힘들게 하면서 아끼고 모았던 1억을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오래오래 살자 다짐했는데 어느 순간 주변 이웃들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하루는 우연히 이사 갔던 이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안 살고 왜 이사 가냐 물었더니 집값 떨어졌을 때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집 샀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왜 그렇게 하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잘 몰랐던 거였어요. 회사 사람들은 연령대가 어리고 주변 지인들도 재테크를 안 해서 물어볼 곳이 없었거든요. 세상에 동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시작으로 더 크게 우리 가족의 부를 불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재테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월급이 아니어도 가정이 흔들려도 현금 흐름이 생기게 해요. 열심히 일한 돈을 잘 굴려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게 그리고 그 방법을 저희 아이들한테도 물려주고 싶습니다. 늘 생계를 위해 일해왔던 제 자신이 너무 힘들었기에 생계가 우선이 되면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입주하던 그 순간 남편을 껴안고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다짐했던 날들이 오늘을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일을 살기 위해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생계가 아닌 나의 가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나의 가치를 알고 가치 있는 일을 하도록 키우고 싶어요. 저 또한 이제라도 제 인생의 주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할 수 있겠죠? 도와주세요. 월부. 와, 대단하신 분이네요. 자, 일단 이분의 가장 큰 고민은요. 운이 좋게 디딤돌 대출 1.5%로 지금 살고 있는 집 대출을 갚고 있는데요. 대출이자가 너무 세다 보니 이걸 계속 가져가야 할지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가야 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늘 생계를 위해 일해왔던 제 자신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치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엄마가 되고 싶은데요. 제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요? 쩡이랑님의 가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공분양받은 아파트는 시세가 6억 2천 3억이 안 되게 분양을 받으셨는데 오,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주식 현금 합하면 자산이 6억 6,700 학자금 대출이 지금 아직도 있으세요. 주담대까지 해서 순 자산은 4억 6,800 오, 대단합니다. 정말. 지금 급여는 지금 두 분이 합치셔서 월 700만 원 정도, 그리고 대출이자 뭐 생활비, 용돈, 교육비, 보험료, 이벤트 비용 해가지고 월 지출이 540 지출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출 상환, 금융상품, 월 저축액은 한 160 정도? 오, 좋습니다. 전화로 바로 좋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쩡이랑님. 문 닫히는 소리가 나네요. 방송 보고 계셨어요? 못 봤어요. 지금 사실 회식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유디님 바꿔드릴게요. 쩡이랑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기 두 분이 계신데 몇 살이에요? 지금 9살하고 4살짜리 키우고 있어요. 이걸 제가 왜 물어봤냐면 갈아타기를 할지 아니면은 또 다른 말씀을 드릴지를 되게 고민을 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면은 이사 지역을 자유롭게 좀 고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친구들에 대한 관심도나 그런 게 조금 적어진 상태니까 가끔 이사 얘기를 꺼내면 절대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려워. 이사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준비한 답변은 서울로 뭐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고 거주지를 다른
다른 곳으로 옮기기를 바랬었어요.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가족의 행복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실소유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거주와 실소유의 차이가 있는데 실거주는 내 소유로 된 집에 내가 거주하는 걸 말해요. 실소유는 서울에 있는 집을 사놓고 거기에 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쩡이랑님은 다른 곳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집을 매수해 놓고 거주는 지금 계신 남양주에서 거주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주변 전세 가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4억에서 5억 사이 정도 되고 조금 더 중심지로 가면 한 6억? 지금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거주 비용을 가장 저렴한 곳을 구하려면 전세가가 4억 정도. 월세는 얼마 정도예요? 월세는 한 1억에 한 150에서 2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세로 가면은 지금 저축 금액보다 훨씬 더 월세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어렵잖아요. 일단 전세가 4억 되는 집을 거주를 하세요. 그럼 전세 대출을 80%를 일으키면은 3억 2천 정도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현금이 8천만 원이 들어가죠. 그럼 전세 대출 3억 2천을 일으키고 여기에 8천만 원을 전세 금액에 넣는 거예요. 그럼 4억의 전세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거주에 대해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4억 6천에서 8천만 원을 빼면은 3억 8천이잖아요.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8억이라고 하면은 전세는 4억 5천 이상 정도 하면은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3억 5천이니까 3억 8천으로 충분히 서울집을 매수해 놓을 수 있겠죠. 사실 어제 신랑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는 남양주시에 있대 서울의 집을 매매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가 지역들을 조금 좁혀드릴게요. 일단 서울이 25개구가 있거든요. 한강을 면하고 있는 지역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서쪽에 있으면서 한강을 면하고 있는 지역은 괜찮거든요. 중심부나 동쪽에 있으면서 한강을 접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4억대로 매수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조금 더 벗어나서 경기도와 면하지 않고 있는 중심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들을 위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성북구나 동대문구나. 동대문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왜 궁금하셨어요, 동대문이? 물리적 거리가 좀 덜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는 금액대이기도 하고 동대문 자체가 관광지로도 많이 오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어요. 동대문이 주변 환경이 과거에는 뭐 홍등가도 있고 선호하는 주거 지역은 아니었는데 재개발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핵심을 잘 짚으신 것 같고 굉장히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잠깐만. 하나의 개념만 제가 추가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물건 사실 때 한 번에 사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따져보고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따져보고 사는 게 낫겠죠? 확실히 낫긴 낫죠? 똑같습니다. 집도. 4억으로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먼저 넓게 찾아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걔들을 가서 서로 둘러보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가를 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곳 환경이 어때요? 깨끗하고 좋죠? 네. 근데 왜 6억일까요? 위치적으로 조금 그거를 제가 이사 오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렇죠. 위치는 눈에 안 보이죠. 이런 것들만 좀 고려해서 물건을 잘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하고 있는 내 집 마련 중급반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급반은 말 그대로 주택이 있으시거나 단순한 실거주 목적의 내 집 마련이 아니고 지금처럼 거주 보유로 분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깊게 보는 거고요. 초급반은 진짜 말 그대로 나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집을 사본 경험도 없고 모른다. 이런 분들을 위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중급반 같은 거 들어보시면 이거구나 아마 이렇게 되게끔. 지금 여기 되게 재밌는 게 전파돌림께서 4억이면 좀 더 보태서 금호동 쪽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전파돌림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4억으로 살 수 있는 금호동 아파트를 아는 게 있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준이로님이 바로 밑에 4억으로 금호 못 사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은 쩡이랑님보다 성동구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두 분 중에 누가 정답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4억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촤르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유리하겠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내 집 마련하실 때 이런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덜 후회하는 선택, 더 안전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 늘 생계를 위해 일해왔던 게 힘들었다. 아이들한테 가치를 위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이건가요? 질문이? 네.
일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해오다 보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네. 거를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생계를 위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본인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시야를 좀 넓게 뜨고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거 깨닫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회사는 그냥 월급 받으려고 나오는 거지. 나는 내 인생의 즐거움은 회사 밖에서 찾겠다. 사실 이거는 저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우리 쩡이랑님 첫째하고 저희 아이하고 동갑이거든요. 이제 9살쯤 되니까 논리도 생기고 이제부터 얘가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저는 요즘에 그냥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요. 딱 그것만 해요. 무조건 시도해라. 저희 집 가온이 트라이, 그다음에 트라이 어게인이에요. 아이가 시도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걸 갖는 게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이 말 너무 좋은 말이거든요. 생계를 위해 일하지 말아라. 가치를 위해서, 너 스스로를 위해서 일해라. 이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인데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시도하는 걸 참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출연했던 게요, 5년 전이거든요. 그때 제가 얼굴을 가리고 출연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들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진작에 얼굴 까고 나갈 걸. 그냥 한번 이 일에 도전해볼 걸 좀 더. 왜냐면 얼굴을 가리겠다고 하니까 제가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투자도 똑같거든요. 우리 쩡이랑님께서 어려우신 이유를 알아요. 참 어렵죠, 시도가. 그쵸? 네, 처음이라 더 어려워요. 그럼요. 맞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기권주의자는 되지 말자. 저희 영상 올라가면 댓글에 제일 따봉 많이 눌리는 댓글 뭔지 아세요? 항상 인기 댓글은 부정적인 댓글이에요. 저거 안 돼요. 그건 옛날에나 됐던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들 중에 이거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냥 기권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채널에는 또 반대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부분하고 많이 공감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맞아, 해봐야지 뭐가 되지. 아이한테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아이가 나는 이걸 못해 라고 얘기할 때, 너는 잘할 수 있고 설령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네가 해봤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엄마는 14살 때부터 적극적으로 필요한 일에 맞서면서 살았기 때문에. 저라면 그 얘기를 꼭 해줄 것 같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해왔던 자신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한 17살부터 이제 알바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걸 찾는 게 더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생계를 위해 처음에 일해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고, 부모로서 엄마가 해줄 일은 너를 자립을 시키는 게 엄마가 할 일이다. 네가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이후에 그걸로 통해서 진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네,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또 사고가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준다는 게 엄마로서 부모로서 또 해줄 수 있는 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명언이네요. 제가 드린 답변보다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을 야생으로 보내야 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훨씬 저보다 경험이 많으신 선배분한테 들어서 너무 감사해요. 두 분이 해주신 조언 잘 또 행동으로 옮기셔서 좋은 결과까지 있기를 응원 드리고,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계속 즐겁게 하세요. 네. 네, 이렇게 이제 구해줘 얼굴 사연자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사연 접수하셔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용기를 내서 접수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이버에 월브닷컴 치면은 커뮤니티라고 있습니다. 좌측에 보면은 사연 신청 하시면은 이렇게 지금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님 외에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솔직하게 자세하게 사연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닉네임이 저놈이 쓰레기를 던지는구나. 그러니까 본명으로 하실 필요도 없어요. 딴 사람이 누르면 비밀글이라 어떤 분이 저놈이 쓰레기를 던지는구나 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희가 또 너무 또 행복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셨다는 그런 기쁜 소식 보내주셔서 저희도 너무 한 해를 마무리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내년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